앞서서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 전에 언니 오빠들 그냥 보시지 마시고 화면 오른쪽 밑에 빨간색 구독 버튼 그리고 제목 밑에 따봉 그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은지입니다. 저는 올해 58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 집은 소리가 참 조용합니다. 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끓이던 된장국 냄새가 지금은 저 혼자 먹을 컵라면 김으로 대신되고 식탁 위 의자 하나가 늘 비어 있습니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바빠 며칠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합니다.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혼자였을까? 남편을 잃은 후에는 사소한 것들까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전등이 깜빡여도 가스 점검 안내지가 붙어 있어도 누구를 불러야 할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한참을 서서 고민하게 되는 삶. 오늘도 퇴근하고 돌아와 익숙한 동작으로 거실불을 켰습니다. 불이 들어오며 길게 드리워진 제 그림자가 바닥에 앉는 모습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싱크대에 컵라면을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물을 데우는 동안 핸드폰 화면 위로 아들의 이름이 뜨지 않는 걸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늦어. 먼저 주무세요. 그 아이는 늘 이렇게 짧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도 외로움에 익숙해져 버린 걸까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거의 없는데 말이죠. 문을 열자 아들의 직장 동기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직 퇴근 전이신 줄 알고 그냥 들렀어요. 아들의 친구는 아니고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후배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들 대신 이 아이가 더 자주 이 집에 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생신이셨죠? 잠깐이라도 얼굴 뵙고 축하드리고 싶어서요. 작은 케이크 하나, 촛불은 없지만 제게는 그 어떤 꽃보다 더 따뜻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들어와요. 차 한잔하고 가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거실로 들어온 준호는 외투를 벗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시니까 어떤가 항상 걱정되더라고요. 걱정? 누군가가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가슴 한쪽에서 살짝 쑥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컵라면을 챙겨오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오늘 많이 늦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이 덜 외롭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아이의 눈빛을 봤습니다. 어디에도 무례함은 없고 어딘가 진심 같은 걱정과 따뜻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는 58, 그 아이는 30 언저리. 저는 마음을 다잡듯 잔을 꺼내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왜일까요? 그 아이가 건네준 종이컵 너머로
제 심장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조용한 거실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은 듯한 공간. 저는 식탁 위를 정리하며 괜히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조심해야겠구나. 하지만 그 마음을 자각한 순간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준호는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웃어 보이는 얼굴이 거실 불빛에 은근히 비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표정이 좀 그러신데.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요즘 누가 제 표정을 들여다보나요? 어떤 날은 제가 웃었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데요. 괜찮아요. 늘 하던 대로죠 뭐. 휘적이며 내뱉은 말이었지만 준호는 그 문장 안의 쓸쓸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그러신 게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걱정? 그 단어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줄 몰랐습니다. 준호는 컵 2개를 꺼내어 차를 따랐습니다. 그 손동작이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자연스럽고 저를 덜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셔보세요. 따뜻한 게 좋잖아요. 그가 건네준 컵을 받아들며 손끝에 스친 온기 한 조각.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한 박자 더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요즘 연락 자주 오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히 대화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였죠. 바쁘죠. 그래도 본인이 더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한테 소홀한 건 안 되는데 살짝 단단한 어조, 제 편을 들어주는 듯한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기분 좋았습니다. 애 아빠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혼자 지내게 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낮고 조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가벼운 위로나 형식적인 착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무게가 제 가슴 쪽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컵을 씻는 척 싱크대로 갔지만 그 아이의 시선이 등 뒤에 따뜻하게 닿는 느낌이 어찌나 생생했던지요. 어머니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갑자기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준호 씨,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라는 표현은 끝내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혼자 아프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혼자 아프지 않길. 그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음 말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그래요. 차 한 잔 더 하며 저녁이라도 간단히 먹고 가요. 준호의 눈빛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속도로, 하지만 확실하게 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거실의 불빛 아래에서
준호는 식탁에 놓인 케이크를 살짝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같이 드실래요?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왠지 오늘따라 더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작은 케이크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툭! 천장이 한번 깜빡이더니 작은 칙 소리와 함께 아파트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정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던 소리가 멈추고 세상의 배경음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오직 둘의 숨소리만 남은 공간. 바로 그때 창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제 심장 소리였을까요? 괜찮아요, 어머니. 잠깐만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안 전체가 깜깜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탁! 준호의 휴대폰 플래시가 켜졌고 흰색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공기가 떨리는 듯 번졌습니다. 그 불빛 안에서 준호의 표정이 전보다 가까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손, 여기 두세요. 혹시 다치시면 어떡해요? 조심스레 손등에 닿는 온기. 저는 반사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짧고 깊게. 괜찮아요. 전 어두운 게 익숙해요.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아무리 익숙해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 한 줄이 이 어둠 속에서는 너무나 크게 울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식탁을 스치며 케이크 위에 남긴 그림자를 흘려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환한 불이 꺼진 집에서 오히려 더 밝아 보였습니다. 감춰져 있던 진심이 빛 바깥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은지 어머니, 그가 제 이름 대신 부드러운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혼자 있는 게 전 마음에 걸립니다. 그의 고백 같은 말에 저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입술만 한번 꾹 다물었습니다. 바깥에서 멀리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 속에서 섬광처럼 꽂히던 순간, 손 여기, 저를 향해 주세요. 불빛 너머로 느껴지는 조심스러운 이끌림. 저는 아주 느리게 손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뻗으면 닿을 거리.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 한 뼘을 남겨두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그 거리만큼 흔들렸습니다. 어둠은 무엇도 보여주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법. 준호는 제게 손전등을 건네주며 저를 응시했습니다. 이 불 다시 켜질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빛을 건네받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손이, 이 마음이 어디까지 나아가도 될까요? 불이 꺼진 밤, 어둠은 저를 더 이상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정전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준호와 마주 선 채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하며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손전등을 식탁 위에 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두 볼이 알게 모르게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전등 다시 켜질 때까진 걱정 마세요. 여기 있을게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문득
어디선가 다급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띠링띠링. 준호가 먼저 고개를 들었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간에 이곳을 가장 자연스럽게 찾을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 거친 숨, 한눈에 봐도 급하게 뛰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전이라길래 바로 달려왔어. 걱정 가득한 목소리. 저는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잘 왔다. 하지만 아들의 시선은 빠르게 거실 안으로 스쳤습니다. 준호와 둘이 서 있는 풍경, 끄덕여진 케이크 상자, 2개의 찻잔, 그 작은 사물들이 이 순간에선 뭔가를 제멋대로 말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묵직하게 변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 여기 어떡해? 준호는 일부러 조금 멀리 떨어져 섰습니다. 잠시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근처 볼 일 있다가 정전이라길래 어머니 괜찮으신가 해서요. 아들의 눈이 제 얼굴을 한번, 준호 쪽을 한번, 다시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이 시간에까지 번거롭게 했네요. 어조는 공손하지만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은근한 경계,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아들이니까요. 준호도 그 기류를 읽었습니다. 전 이만 갈게요, 어머니. 불 다 켜지면 그때 또 뵐게요. 그가 현관으로 향하자 아들은 미묘하게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마주 지나가며 짧은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준호는 문턱 앞에서 조용히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도 무사한 하루 되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이 다시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 케이크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묻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이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서글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날숨을 길게 뱉고 말했습니다. 엄마 외로우면 말 좀 해. 혼자 끙끙 참지만 말고. 그 말에 가슴이 순간 뜨겁게 아려왔습니다. 나 많이 늦었지? 아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 왔으니 됐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었던 건 내가 아닐까? 저는 아들이 씻으러 들어간 뒤 거실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건네준 손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온 순간 그 온기를 감춰버려야 했다면 이 감정은 대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손끝을 쥐어보았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흔들린 게 잘못일까? 아니면 이 흔들림을 느끼는 게 너무 늦은 것일까? 불이 켜진 거실은 모든 걸 다시 드러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닫히는 마음, 하지만 완전히 닫히지 못한 마음, 그 사이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씻고 나와 TV를 켠 뒤 소파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밝아진 거실이 방금 전의 어둠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온 속에서 도려내듯 고독이 더 선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은 대충 저녁을 때우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다시 이 집에는 고요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다가오던 준호의 온기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식탁 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두고 간 케이크 상자 조심히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종이에 남은 열기 한 줄까지 이상하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얼마나 오래 누군가의 따뜻함을 기다려왔던 걸까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 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햇빛도 바람도 불빛도 누군가를 만나고 머물다 가는 거겠죠. 그런데 왜 나는 늘 그 자리에서 혼자였을까요? 핸드폰이 떨리듯 울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잠시 주저하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준호, 단 한 글자,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알림, 용기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나는 평생치로 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워진 문장들 사이에서 마침내 단 7글자만 건졌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처음엔 정말 이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죠.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거실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분명히 다른 온도가 스며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문 앞을 지날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엄마였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나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가끔은 기대고 싶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처음으로 허락하는 고백 같았습니다. 오늘 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이지만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기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만큼만 그 선을 조용히 그어두었습니다. 그 선이 부디 내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아니면 흔들린다 해도 너무 아프지 않기를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된다면 그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당신이 남겨주신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